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주말간 이 피터 제프맨 아이온큐 의장이 이 GTC에서 양자 패널 이후에 이 두 가지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온큐가 어떤 길을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설득하려 하지 않고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이 패널 토론 이후에 어떤 얘기들을 피터 제프맨 의장이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번 GTC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피터 제프맨 CEO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젠슨 왕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 이 패널 토론 진행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 이전 영상의 핵심 메시지들 전달을 드렸는데요. 양자 컴퓨팅, 우리가 어디 있고 어디로 향하는가 라고 해서 주요 양자 기업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젠슨 왕이 패널 토론을 총 3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조금 넘게 했죠. 한 2시간 조금 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부 때 가장 볼만했어요. 1부 때 D-Wave, 아이온큐, 컨티니엄, 리게티 이렇게 나와서 이 세 분 우리는 지금 시사 형사를 만들고 있고 돈 벌고 있다라고 했고,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2부, 3부에 나왔던 사람들은 주로 별로 얘기도 안 하고 당장은 아니고 조금 걸릴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누가 앞서고 있는지 명확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D-Wave, 아이온큐, 컨티니엄인데 제가 수도 없이 보여드렸지만 이 중에 아이온큐 매출이 단연 1등입니다. 작년 연매출 기준으로. 자, 그래서 패널 토론 후에 피터 제프맨 의장이 인터뷰를 2번 했는데 먼저 한 곳이 블룸버그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양자 컴퓨팅으로부터 매출 창출하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나갔는데 Q&A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젠슨 왕이 양자 컴퓨팅의 실용성에 대해 1월달에 CES에서 20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타임라인을 바꿨다고 생각하냐? 피터 제프맨 의장이 오늘의 목적은 그 타임라인을 당기는 것이었다. 젠슨이 2번이나 그때는 그 말 내 잘못이었다 라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 또 자신이 틀렸다고 말해줄 사람들을 패널로 초청한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아이온큐는 엔비디아, AWS,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진행한 화학 약물 시뮬레이션에서 기존 방식보다 최대 20배의 성능을 달성했고 엔시스와 협력을 해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통해 12% 개선을 했다. 아직은 초기 결과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시장을 점령하고 혁신적인 결과가 되려면 10배, 100배의 성능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고무적인 점은 아직 기초적인 수준인 36큐비트 양자 컴퓨터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과를 내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고 점령하려면 조금 더 개선된 모델들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엔비디아가 가속 양자 센터를 보스턴에 만들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라고 했더니 DGX 클러스터,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최신 GPU 얘기를 하는데 양자 컴퓨터 설계에 쓰긴 하지만 오류 수정에는 그다지 쓰지 않는다. 오류 수정은 우리 스스로 하고 적은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GPU 기반의 양자 시뮬레이터에서 검증을 해보긴 하는데 64큐빗을 돌파하면은 올해 나올 템포 정도면 25억 개의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가속 양자 센터를 돌려서 깠어요. 그다지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 실험과 상업적인 성과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냐? 젠슨과 아이온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초기 사용 사례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성장해서 거기서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R&D를 지속해서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점. 그래서 아이온큐는 아스트라제네카, 엔시스와의 협력을 통해 그것을 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잘 얘기해 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이온큐 공매도 리포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최근에 나왔죠. 포토닉 인터커넥트 안 될 거고 매출 안 나올 거고 고평가니까 10불 이하로 떨어질 거다. 주식 팔아라 라고 했는데 공매도 리포트는 악의적으로 기업에 대한 의심을 만들고 거기서 돈을 벌고자 하는 집단이다. 상장 기업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다지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을 시켰고, 오늘 패널 토론이 양자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했던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양자 리더들에게 젠슨 왕이 마이크를 넘겨 발언 기회를 준 거는 좋았죠. 하지만 만약 샘 알트먼이 오픈 AI CEO죠. 5년 전에 AI 시대가 옵니다 라고 발언했더라도 성공적이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챗GPT가 나와서 세상을 바꿨죠. AI 시대를 열었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것이 됩니다 라고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보다 직접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당찬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두 번째로 Investors Business Daily라는 곳과도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곳이 거의 설립된 지 40년 됐습니다. 주식 투자 기술적 분석 쪽으로 유명하고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해요. 성장주 중심의 실용적인 정보를 다루는 매체인데 신뢰도가 꽤 있죠. 여기서 피러지프맨 CEO가 그럼에도 엔비디아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양자 컴퓨팅 때문에 엔비디아를 팔거나 공매도하지는 않겠다. 그건 지혜롭지 않다. 오늘 이 패널 토론에서 젠슨 황은 일종의 치료 세션이 되기도 할 것 같다. 오늘 자신의 발언을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는 그런 의도가 100% 반영되지 않았죠. 젠슨 황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양자 주식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무시를 해버리면서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양자 주식들. 젠슨 황이 화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정치적인 이런 의도가 있는 발언들을 뼈를 찌르는 발언들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결코 젠슨 황이 양자 기업들을 띄워주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이 세션을 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너희 알아서 키워라. 너희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꼽을 줬다라고 하죠. 그래서 젠슨 황이 저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이렇게 젠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션들 최근 양자 컴퓨팅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철저하게 장사꾼, 사업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젠슨 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됐고요. 어쨌거나 피러지프맨은 퀀텀 컴퓨팅이 젠슨 황 회장의 발언보다 훨씬 빠르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을 제안을 했다. 하지만 당장 양자 컴퓨팅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대체하진 않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엔비디아의 작업을 가져올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함께 작동하면서 이전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도 만들어낼 것이다. 중요한 건 이거죠. 파트너이기도 한데 어느 시점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 산업 전반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엔비디아도 CPU를 기반으로 했던 슈퍼컴퓨터에 GPU를 붙여서 가속 컴퓨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QPU가 붙으면 또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GPU와 QPU는 경쟁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QPU가 훨씬 밀려 보이지만 그래서 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젠슨 황이 계속 가까이 두기도 하고 멀리 두기도 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기술업계 베테랑인 체프만은 신기술이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선을 받다가 결국에 대세가 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2년 오픈 AI의 챗GPT 출시 이후 폭발한 AI 붐이다. 여기서 비슷한 얘기합니다. 5년 전에는 샘 알트먼이었다면 사람들한테 AI가 온다고 설득해도 성공적이지 못했을 거다. 쉽게 말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알몸으로 AI가 옵니다라고 팻말을 들고 서 있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굳이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기보다는 양자의 챗GPT 순간 이 피러지프맨 의장이 예전부터 강조했던 거죠. 이 챗GPT 순간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상징적인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텔의 CEO가 젠슨을 무시했던 10년 전 사례가 있는데 결국에 엔비디아의 GPU 수장인 젠슨 황이 양자를 무시했지만 10년 뒤에는 그 자리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가 하락에 흔들리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했던 21년 9월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모두가 아시잖아요. 유튜브 큰 채널에 심심찮게 나오고 큰 컨퍼런스, 특히 엔비디아가 여는 컨퍼런스에 양자가 메인으로 등장했다는 건 의미가 크고요. 내년에도 진행할 거고 시연도 보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걸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견제도 하지만 본인들이 가속 컴퓨팅도 하고 각종 양자 기업들과 이 협력을 하면서 본인들이 고전적인 부분 담당하면서 누가 잘하고 있나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양자가 대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누가 앞서고 있는가 봐야 되는데 그 증거는 매출이 증거가 될 겁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매출적인 면에서는 작년 연매출 기준으로 압도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실제 혁신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D-Wave CEO가 굉장히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고 매출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양자 특이점의 초입입니다. 양자 시대의 초입인데 올해부터 30년까지 이제 100만 큐빗을 만들겠다는 사이퀀텀도 있고 2029년에 오류 수정을 넣겠다는 IBM, 아이온큐는 올해 GPU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제품 되겠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뭐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50불, 100불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긴 여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1등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주식을 신뢰를 가지고 사서 모아가다 보면은 그 여정 중에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아이온큐 평단가가 한 6, 7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이온큐가 한 20불 초중반 정도 되죠. 그래서 뭐 많이 떨어져서 반토막 나서 뭐 패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 이런 획기적인 기술의 1등 기업들 주가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공포에 질렸을 때 사면요. 결국에 제가 6, 7불에 사서 지금 20 몇 불에 3배, 4배 수익을 누리는 것과 같이 지금 20불도 나중에 100불이 넘어가면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지금 3년 반 거의 4년 동안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정도 이 양자 주식들 특히 아이온큐의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이온큐 투자하신다면은 길게 보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언제 사나요? 물어보시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가 매수 타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GTC 이후 아이온큐 필요자품의 의장 인터뷰 2개를 통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아이온큐가 올해 그리고 또 내년 변곡점 초입에서 어떤 결과들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도 제가 팩트 기반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온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것만 보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분별해서 들어주시고 제 의견은 의견으로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